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예고를 미리 해주셨습니다. 오늘 디에고 가르시아. 예, 이름도 이야기한다고. 어렵죠. 예. 이름도 길고. 예, 적도 남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랑 다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 외딴 어떤- 섬. 예, 예. 군요. 근데 사실 아프리카에 지금 소속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프리카 대륙하고도 거리가 3,000km. 뭐 인도하고 한 1,800km니. 근데 그러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네. 너무 작은 섬이요. 저도 막 이렇게 지도랑 위성 사진 찾아보면은 네. 다 주변에 대양만 나와서 잘 안 보이는군요. 네. 아무리 찾아도. 제일 가까운 나라가 아마도 좀 몰디브인 것 아, 같은데. 몰디브. 예, 네. 근데 몰디브도 730km 거리더라고요. 아. 여기 작아요. 면적이 예. 30제곱킬로미터니까 예,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영국이 아직까지도 자기네 땅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난달에 마침내 그 인도양의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라는 나라에 네. 이 섬을 돌려줬습니다. 네, 아주 낯선 정말 낯설죠? 예, 그런 모리셔스도 낯선데. 그렇죠. 예. 반환이 됐고. 예. 근데 일단 이 섬이 원래 무인도 워낙에 망망대해에 있고 네, 섬도 작다 보니까 무인도였는데 음. 포르투갈 선원들이 뭐 16세기 초에 발견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아마 뭐 그때 그 스페인 선원 이름을 딴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디에고 가르시아가 그쪽 사람 예, 이름일 것 스페인어 같아요. 이름. 예. 그쪽 선원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아,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예. 그 모리셔스를 이제 식민지로 삼았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섬이 거기 조그만 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차고스 제도라고 부르고 거기에 제일 큰 섬이니까 디에고 가르시아인 건데 아. 거기로 이제 그 프랑스가 그 한센병 환자들을 아, 네. 이제 이 외딴 섬으로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코코넛 플랜테이션 농장, 이 오지까지 그걸 만들었는데 여기는 주민이 없는 곳이 무인도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의 주민들을 뭐 모리셔스나 이런 데서 강제로 노예로 끌고 가고 나중에는 뭐 계약제 하인 뭐 계약 노동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의 노예 노동처럼 끌고 가서 이제 농장에 집어넣고 일을 시켰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 전쟁 다음에는 이제 모리셔스랑 이 지역이 다 이제 영국령으로 바뀐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영국령. 그러니까 모리셔스가 사실은 이 섬을 관할을 하고 있었고 네. 모리셔스는 진작에 독립을 했거든요. 아. 1960년대에. 네. 근데 영국이 모리셔스 그 독립 직전에 이 섬을 사들였어요. 모리셔스로부터. 아. 300만 파운드라고 하니까 뭐 헐값에 사들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일부러 이 섬을 위해서 뭐 1965년에 영국령 인도양 영토 뭐 이런 식의 행정구역까지 만든 거예요. 근데 이름도 그때 복잡하네요. 네. 아프리카 국가들 막 독립하고 이제 식민지에서 여러 나라들이 독립할 때 네.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 식민지들을 멋대로 자르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뭐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이 영국령 식민지 뭐 프랑스령 식민지 그 선이 유지됐다고는 하지만 네. 최소한 그거보다 더 멋대로 자르지는 마라라는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영국이 어겼던 거예요. 그래서 모리셔스는 독립을 했는데 이 디에고 가르시아는 그러니까 영국령으로 남았었고 네. 거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았었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그 코코넛 농장에서 일했던 뭐 노예로 끌려갔던 아프리카인들의 후손이라든가 아. 이제 그런 계약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나중에 노예제는 폐지됐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남아서 이제 몇 세대에 걸쳐 살아왔고 자기네들의 이제 나름의 문화를 발전시켰던 거예요. 왜냐면 아프리카 그 자기네 옛날 고향하고도 이미 뿌리가 끊긴 지 오래됐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는 뭐 인도계 말레이계도 조금 섞여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네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서 뭐 일루와 섬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네. 뭐 그런 일종의 뭐 작은 공동체지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영국이 이 섬을 고집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실 자원이 여기가 많다든지. 자원도 없고 너무 작다고 예, 아까 너무 작아요.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뭐 주민들도 이유가? 사실 뭐 많지 않고 네. 단 하나 영국이 이 섬을 여태까지 2025년까지 갖고 있은 이유가 딱 하나 미국이 요구해서요. 미국이 이 섬을 군사기지로 쓰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네. 대신 원래 이 섬에 영국이 군사기지를 뭐 소규모지만 두 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2차 대전 때 여기다 공군기지도 만들고 네. 그때 주로 이제 일본 독일하고 싸우면서 뭐 잠수함이라든가 일본 독일 군함들 추적하기 위해서 이 섬에서 공군 기지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비행장 같은 게 남아 있었던 거죠, 시설이. 그래서 그렇죠. 영국이 이미 식민지들 다 이제 독립시킨 다음에는 네. 사실 여기 기지를 운영할 이유는 없었는데 네. 미국이 그때 냉전 시절이잖아요. 60년대 우리가 쓰겠다.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아프리카에 뭐 하나 기지를 갖고 싶어 했대요. 근데 아프리카 국가들 그때 막 독립하고 있었는데 네. 미국이 기지 만들겠다 그러면 그 이제 반란이 기분 안 일고 좋겠죠. 예. 네. 그렇게 되니까 그 근처 어디에 영국이 소유한 무인도를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영국이 고른 게 이 디에고 가르시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처음에 무인도였지만. 무인도였던 건 노동자들? 오래전이었던 네네. 거고 이 사람들이 살고 사람이 있어서 있었는데. 무인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인도로 만듭니다. 이 섬을. 어떻게 했냐면 다 쫓아내는 거예요. 예, 쫓아내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가혹하고 잔인했어요. 저는 예전에 오래전부터 책에서 이 사람들의 사정을 다룬 책 같은 거를 봤었는데 예. 그 근처에 모리셔스가 일단 있고 그다음에 세이셸이라는 또 작은 요즘 네. 우리나라에서도 휴양지로도 많이 가던데 뭐 그런 신혼여행지라고 예, 좀 섬.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데로 거기 주민들을 강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수백 년 전에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노예를 끌고 가서 거기서 이 차고수제도 디에고 가르시아 여기서 또 이제 몇백 년 살았는데 그렇죠. 다시 가 이렇게 갑자기. 해버리면 예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그 아프리카 국가들로 떠안기시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서 이 사람들 집도 절도 없는 정말 이렇게 되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영국이 미군한테 이거를 기지를 공짜로 내줬어요. 그러면서 뭐 이 이면 계약으로 그 미국산 그 미사일값 뭐 1,400만 달러 깎아서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미군 기지들 세계 곳곳에 있는 거 하나같이 문제를 안 일으킨 데가 없어요. 뭐 당연한 거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네. 이게 너무 이상적인 기지였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이유가 예, 없는 예. 거죠. 사람들 주변 그리고 더군다나 주변에 예를 들면 강대국이 네. 뭐 위협을 할 수 있는 아. 이런 상황도 아니면서 그렇죠. 주변에 현지 주민들의 반발도 없으면서 그리고 인도양 한가운데다 콕 박아놓고 미군이 전투기는 띄울 수 있으면서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때 그 미국 해군의 전략적 섬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거기 딱 부합하는 것이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영국이 빌려줬으니까 최우방이 영국 통해서 장기간 안정되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기지고 그리고 뭐 인도양에서 이제 거기 뭐 장기적으로는 중국이건 중동이건 아프리카건 뭐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섬에 미군이 뭐 자유의 발자국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한때는 여기 있었던 미군 기지의 별명이 저스티스 정의였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쫓아냈다면서요. 예. 그 과정 좀 한번 볼까요? 예, 그게 사실 이 섬에 그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큰 섬에 한 1,000명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짜잘한 섬들까지 해서 다 합하면은 한 1,500에서 2,000명이 살고 있었는데 네. 이제 1968년에 주민 내쫓는 조치가 시행이 됐거든요. 일단 당시 뭐 의료 치료 위해서나 뭐 휴가나 이런 걸로 일단 섬 떠나 있었던 사람들 일단 자기 집에 못 돌아오게 네. 이제 한 것도 그렇고 이때 참 너무 끔찍한데 그러니까 미국 해군 공병단이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영국 관리들이 섬 주민들이 키우던 개를 잡아다가 창고에 집어넣고 가스로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네요. 그게 위협적인 거죠. 나가라. 너희 주민들도. 그렇죠.
일단 개들부터 죽이는 이게 그 생생하게 그때 그 시절에 이미 68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 70년대 이미 뭐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를 통해서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나중에 호주 저널리스트가 뭐 탐사 보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리고 나가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배에 태운 다음에 뭐 이제 1973년까지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했는데 그냥 모리셔스나 세이셸 이런 데다가 부두에 내려놓고 그냥 떠나버렸대요. 이 사람들은. 어떤 대책도 없이 예,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거기서 거린이 된 거예요. 그냥 구랑아 그렇죠. 갈 거지가 곳이 되고 없죠. 예. 집도 없고.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영국이 뭐 모리셔스한테 돈을 좀 주고 했는데 네. 추방작전 다 끝나고 15년 지나서 1인당 6,000달러씩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이건 만행이죠. 그러네요. 이렇게 주민들 모두 없애고 미군 기지를 예, 그렇게 됐죠.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1979년에 이란 이스라엘 혁명 난 다음에 또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 사건 이런 거 벌어지고 나니까 미군이 이 섬의 군사 시설을 확대를 했어요. 지금도 이제 구글 어스나 이 위성 사진들을 보면은 기지만 보여요. 네. 뭐 연료 저장고에다가 뭐 수천 명이 머물 수 있는 숙소와 지원 시설. 이게 1990년대 초에 필리핀에 있던 뭐 그때 뭐 수빅만 기지, 클라크 공군기지 이런 것들이 좀 폐쇄가 됐어요. 네. 그 미군들을 여기로 이제 디에고 가르시아로 옮겨갔고 특히 이 섬이 중요한데 이제 기술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네. 이 전략 폭격기, 문제 그 B2 스텔스 폭격기, 네, 네. 미국 외에 주둔할 수 있는 유일한 기지를 여기다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도 이제 일로 B2로 옮겨갔는데 아마 예멘 후티 반군 이제 공습하려고 네.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때 이 섬에서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B2가 이제 날아올랐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람들은요? 섬 사람들. 뭐 사람들은 사실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너무나 무자비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많이 됐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영국 법원에 소송도 많이 지금까지도 거의 진행 중인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휴먼 라이츠 워치라든가 이런 인권 단체들이 조사도 많이 했고 사실은 재작년 휴먼 라이츠 워치가 이제 총체적으로 조사한 그 보고서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진짜 문제 그 증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모리셔스 같은 경우도 네. 300만 달러의 그 섬들을 내주긴 했는데 당시 독립 과정에서 뭐 어영부영하다가 영국이 밀어붙여서 사실상 강탈하다시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식민지를 분할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위배된 어겼고. 거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모리셔스가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틀을 갖추고 나서 반환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네. 2017년에 유엔 총회에서 이거는 모리셔스 말에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해라. 네. 이렇게 총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2019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이거는 영국이 식민지 분할 금지 원칙을 어긴 거다. 그래서 모리셔스의 섬들 다시 다 돌려줘라. 이양해라.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영국이 거부했죠. 그랬더니 유엔 총회가 또 아니다. 판결 들어라 지지하고 또 미국이 거부하고 이렇게 되니까 모리셔스가 그러면 미국의 군사기지는 일단 뭐 유지하게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좀 물러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협상 계속해갖고 작년 10월 달에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모리셔스에 이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예, 최근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기라는 게 좀 충격적이고요. 미군 기지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남아 있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네. 5월 달에 이제 반환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협상 과정에서 군사기지는 최소 99년 동안 영국이 통제한다. 그리고 이 모리셔스가 자국 내에 들어와 있었던 그렇게 막 짐더미처럼 떠맡겨졌던 이 차고스 제도 출신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로 했는데 디에고 가르시아 거기가 제일 큰 섬인데 거기는 미군 기지 있으니까 거기로는 못 돌아간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지난달 22일에 이제 그 차고스 제도 주권이양 협정이 공식적으로 이제 체결이 됐고 모리셔스 땅으로 돌아갔지만 네. 디에고 가르시아고 그 주변 해역 여기를 일종의 완충지대, 그래서 곧바로 영국이 재임대하고 그래서 영국 미국이 공동기지 형식으로 99년 더 운영하고 그 기간이 끝난 뒤에도 40년 연장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변화가 없는 150년 거네요. 지나야 예.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번에 미국이 이란 공격할 때 다시 이곳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네. 이게 결국은 그 벙커버스터 결국 그렇죠. 미국이 공습을 해버렸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 섬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란에 공격한 B2들이 어디서 정확하게 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주리에서 뭐 과물 이동 배치됐다가 그다음에 여기 디에고 가르시아도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예. 참 보면 이란 미국이 공습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언론들이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뜨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엄청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 그걸 볼 때마다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예를 들면 뭐 예루살렘 포스트 같은 언론들 네. 디에고 가르시아 우리 미리부터 알아봅시다 하면서 중동 분쟁의 핵심 연결고리 뭐 4천 명의 미군이 주둔 중인 가장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 그리고 여기는 독립국가가 아닌 미국 그 영국 영토다 아니거든요. 모리셔스로 넘어갔다니까요. 돌아갔다고. 네. 그리고 뭐 전략적 군사적으로 진정한 보석이다. 굉장히 좀 제국주의적인 시각 그러네요.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영국과 모리셔스가 이 반환 협정할 때 이제 그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협정을 막 환영하면서 뭐 비공기지 다시 쓸 수 있게 됐으니까 외교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보여주는 멋진 사례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리셔스 같은 데서 참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자기네 고향이 그렇게 남의 나라 침공하고 사람들 그러니까요. 죽이는 기지로 이용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네. 바이든처럼 생각을 할지 참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이 섬은 참 여러모로 미군 기지의 역사나 뭐 구조와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되는 섬이고 네. 항상 이렇게 무언가 미국이 대대적인 군사행동을 할 때면 항상 나와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섬입니다. 그곳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을 좀 기억해야 할 것 예. 같습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스펜스 넌더 리처의 There She Goes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